며느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색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차 한 잔 건네면 고맙다 웃던 사람이 요즘은 웃음 대신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말 한마디가 또 부담이었나?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고 내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지곤 하죠. 그럴 때 철학은 말합니다. 관계가 어색할수록 먼저 나를 들여다보라고. 며느리가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기대한 모습이 고정되어 있었던 걸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정도는 해줬으면, 이 말쯤은 알아들어야지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건 이미 관계 속에 작은 벽이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기대를 거두는 것입니다. 노자는 모든 관계는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기대는 흐름을 막는 댐과 같아서 쌓이면 언젠가는 터지고 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상대가 나답게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친정에서는 이렇다더라. 다른 며느리는 이런 것도 하더라. 이 말은 며느리의 귀엔 넌 부족하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비교는 말하는 사람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해준 만큼의 반응이 없을 때 비교를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철학은 그 불안을 숨기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서운한 건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어딘가에 쌓여있던 인정받고 싶은 감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지나간 말을 붙잡지 않기입니다. 그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나쁘게 말했나? 이렇게 과거의 말을 꺼내들며 스스로 억울함을 되풀이하는 순간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말은 흘러가야 관계가 산다고. 우리는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해는 당연한 일이고 그 오해를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힘이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요. 며느리와 나 사이에 있었던 말보다 앞으로 남을 침묵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그 침묵 속에 상대의 마음이 머물 공간이 생깁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운함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곧 내가 주는 만큼의 반응을 원하게 되고, 그 반응이 없을 때 침묵이 서운함으로, 서운함이 거리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철학은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었다면 흘려보내라고요. 네 번째 변화는 대신 해주지 않기입니다. 처음에는 도움이었지만 언젠가는 간섭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덕은 자기 안에서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쉽지만 스스로 하게 기다려주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다 해줄게라는 말은 사랑의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엄마가 되고 스스로 한 집의 여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성장입니다. 그 성장의 옆자리를 조용히 지켜주는 것, 그것이 시어머니로서 더 깊은 사랑이 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칭찬은 크게, 잔소리는 작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안정을 얻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서툴고 낯설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장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애 참 잘 키운다. 요리 참 정갈하네. 말투가 항상 고와. 이런 말 한 줄이 며느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사소한 지적, 반복되는 조언은 기억보다 감정으로 남습니다. 그 감정이 어색함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만남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노자는 말은 적을수록 깊게 닿는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이 말하고 싶겠지만 진짜 깊은 존중은 말 사이의 여백에 담깁니다. 며느리가 당신 앞에서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아니라 태도의 온도 덕분일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변화는 강요보다 모범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기대를 거두고 비교를 멈추고 기억을 놓아버리고 대신하지 않고 잔잔한 칭찬으로 마음을 건넨다면 그 5가지 변화는 어느 날 며느리의 눈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당신 곁에 머무는 시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건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당신의 철학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가까우면서도 어쩐지 늘 선 하나가 그어져 있는 듯한 묘한 거리감 속에 머물러 있곤 합니다. 그 거리는 때로는 세대차에서, 때로는 말투에서, 또 때로는 서로를 향한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곤 하지요.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거리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녹여야 한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는 침묵이 있고 기대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감정은 실망입니다. 며느리에게 품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 감정은 그대로 서운함으로 바뀌고 서운함은 곧잘 냉담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실망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가 만든 환상이다. 그러니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기대를 들여다보라고요. 당신은 며느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나요? 가족으로서의 예의일까요? 말 한마디에 담긴 존중일까요? 아니면 그냥 함께 웃는 모습이 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 기대가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채 마음 한편에서 부풀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노자는 크게 기대하면 크게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기대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리하는 것이라고 철학은 말합니다. 그 기대가 사랑에서 왔다면 사랑이 말없이 흘러가도록 기대는 그저 놓아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녀의 마음에도 당신에 대한 나름의 기대와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한 발씩 물러서 있을 때 그 사이에는 따뜻함 대신 불안이 놓입니다. 그 불안을 거두려면 먼저 따뜻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눈빛을 머물고 웃음을 놓아주는 것, 그 3가지가 며느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작고 조용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보다 삶이 먼저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존재의 방식이 곧 대화의 방식이고 관계의 깊이가 됩니다. 말없이 웃는 얼굴 하나, 어색한 침묵을 받아주는 표정 하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철학이 되고 며느리에게 닿는 온도가 됩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는 자리에 때로는 말보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그녀의 말수는 적고 웃음은 짧고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는 듯 보일 때 그럴수록 마음속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토록 어색해졌을까? 하는 질문이 자꾸 자라납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 어색함을 탓하지 말고 그 어색함이 왜 생겼는지를 천천히 사유하라고 말합니다. 관계는 흙과 같습니다. 한 번 다져졌다고 해서 계속 단단한 것이 아니라 매번 적당한 물과 햇볕을 줘야 유지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안심하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는 오히려 더 자주 돌보고 더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조차 유지하기 위해선 의지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는 자발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이고, 선택은 지금보다 조금 더 다가가려는 마음입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서먹해졌다고 느껴질 때 그 거리감을 부정하거나 밀어내기보다 그 거리 안에 당신의 자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시 나는 늘 맞게 행동했다는 확신 속에 상대의 다름을 놓쳤던 순간은 없었나요? 나 때는 이랬다는 말 속에 그녀의 방식이 작아졌던 적은 없었는지요? 노자는 모든 강한 것은 부드러움 앞에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긴다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쪽으로, 조금 더 따뜻해지는 쪽으로 당신이 먼저 발을 디뎌보는 것, 그것이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깊은 사랑이고 관계의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행동보다 의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길 하나, 그 모든 것에 사랑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며느리의 말이 짧고 눈빛이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의 의도가 맑고 부드럽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 상대의 마음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지름길을 통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태도를 통해 조금씩 물처럼 스며듭니다. 당신이 지금 그 물이 되어주신다면 며느리는 언젠가 그 온도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까워지기도 하고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철학은 늘 그 방식을 묻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은 상대에게 따뜻하게 닿고 있는가라고. 많은 시어머니들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알려주며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내가 해줄 테니 따라와라는 방식으로 전해지면 며느리는 그 안에서 숨이 막히고 맙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도움이 되려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도움은 상대가 필요로 할 때 건네는 것이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부담이 됩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무엇을 조심스러워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철학이 말하는 깊은 배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를 맑게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내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이 클수록 그 표현을 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며느리 앞에서 내가 느끼는 서운함, 기대, 걱정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한 번쯤 가다듬어 전한다면 그 말은 공격이 아니라 이해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다. 그 무게를 견디는 건 언제나 관계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말의 무게를 먼저 측정해야 합니다.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내 말이 얼마나 가볍게 혹은 무겁게 닿을지를 미리 가늠할 줄 아는 감각. 그 감각은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침묵에서 옵니다. 며느리가 무뚝뚝해졌다고 느껴질 때 그 속에 담긴 작은 감정을 읽어보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녀의 말투 속에는 자신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긴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나름의 애씀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관계는 선의의 해석에서 출발해야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단답형으로 대답해도 그 속에 불편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 있다고 해석해 보세요. 그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바쁘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세요. 당신이 먼저 선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 따뜻한 해석은 관계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느 날 당신도 모르게 신뢰라는 이름의 나무로 자라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너무 조심스럽게만 느껴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지? 이 집에 들어온 건 걘데 왜 내가 작아지는 거지? 그 마음은 서운함과 억울함이 섞여 언젠가는 거리감이라는 이름으로 둘 사이에 선을 긋게 만듭니다. 그러나 철학은 그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되 그 안에서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이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말되 그 감정이 나를 흔들도록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바란 건 며느리에게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따뜻한 대화, 자연스러운 웃음, 함께 편안한 식사를 바랐던 것뿐일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또 너무나 정당한 것이지만 그 표현 방식에서 조금 어긋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니체는 사람 사이의 오해는 말이 아니라 말이 생긴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애는 잘 크니? 몸은 괜찮아? 이런 평범한 말들조차 며느리에겐 검사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땐 이렇게 해야지. 우리 땐 그랬어. 이런 말들은 묵직한 판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실린 감정의 톤, 전달된 시선의 방향이 서로에게 다르게 닿을 수 있다는 걸 철학은 늘 일깨워줍니다. 노자는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말이 적으면 중심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어긋났을 때 말로 다시 덮으려 하기보다는 잠시 멈춰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내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고 실망은 곧 서운함을 낳습니다. 그 감정은 결국 내가 먼저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려면 먼저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내면의 안정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내가 먼저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그 편안함이 말보다 먼저 다가가고 말보다 깊게 남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 온도를 바꿔보세요. 그 온도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조용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마음을 다했는데도 그녀가 나를 어려워하는 것 같고 가끔은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서늘함으로 번집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렇게까지 선을 긋는 걸까? 그럴 때 철학은 말합니다. 마음은 줄수록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조용히 거리를 둘 줄 알 때 더 오래 남는다고. 관계는 밀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비워두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나눌 수 있어야 마음이 평정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며느리의 태도와 반응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내 시선과 태도는 온전히 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 섭섭해도 다그치지 않는 법, 가깝지만 강요하지 않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이 말하는 지혜로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노자는 움직이지 않고도 이긴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먼저 움직이려 애쓰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침착함이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향해 조금씩 거리를 둘 때 그 거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그 공간을 믿어주세요. 그녀도 어딘가에서 불안하고 어딘가에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안고 조용히 적응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상대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제야 관계가 진짜 시작된다고. 며느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다 읽지 못한다고 해서 그녀가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방식이 다르고 그녀의 표현이 느릴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반복을 통해 덕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단번에 친밀해지길 바라기보다는 서로의 온도를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 한 잔의 온도, 말 한마디의 톤, 눈빛 하나의 여백 속에서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를 천천히 배워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을 억지로 나누려 하지 말고 존재로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며느리와의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철학적인 태도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멀게 느껴질 때 마음 한구석에 이럴 거면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했나 하는 씁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반응을 바라는 조건이었나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진짜 괴로워지는 이유는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에 우리가 부여한 의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조용히 아이를 돌봐준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며느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녀는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소리는 작을수록 멀리 퍼지고 움직임은 느릴수록 깊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표현하지 않았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도 당신이 다가올 때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상처 주지 않고 편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몰라 망설였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마주할 때 자신의 부족함부터 두려워한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인 당신의 눈앞에서 더 잘하고 싶지만 그 잘함이 어디쯤인지 몰라 자꾸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먼저 기대 없는 시선을 건네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덕 있는 사람은 다른 이로 하여금 편안해지게 만드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의무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로 다시 바라봐 주세요. 서로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저 당신의 삶에서 익혀온 따뜻함만 내보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끼의 식탁에 앉을 때 먼저 젓가락을 내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여백이 신뢰가 됩니다. 선물을 줄 때도 말없이 놓고 나올 수 있다면 그 조용한 배려가 사랑이 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며 존재는 설명이 아니라 감흥이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 자체가 며느리에게 편안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의 존재 방식을 조용히 정돈해 보세요. 그 변화를 통해 며느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조용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자주 저 아이는 왜 표현이 없을까? 왜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며느리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상처를 확인받고 싶어 하나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확인 욕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배려했는지, 그 모든 것을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받으려는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계산이 반복되면 사랑은 의무가 되고 관계는 계약처럼 차가워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큰 사랑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당신이 건넨 음식, 말없이 챙긴 이불, 잠든 손주를 바라보며 고른 작은 선물. 그 모든 배려들은 말로 확인받지 않아도 그녀의 일상 어딘가에 작은 따뜻함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니체는 사랑은 회수가 아니라 투명함에서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 투명함이란 기대 없는 마음, 바라지 않는 손길,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존재의 여유입니다. 며느리에게 당신이 꼭 무언가를 해야만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있어도 조용한 사람, 곁에 있어도 부담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는 조언 없는 관심, 비교 없는 인정, 기억되지 않아도 좋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며느리에게는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로 다가왔는지가 더 깊게 남습니다. 차가운 말도 따뜻한 시선이 있으면 달라 보이고 정확한 조언도 조금의 판단이 섞이면 벽이 됩니다. 철학은 늘 말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감싼 온도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니 오늘 며느리와 대화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그녀를 향한 여백과 조용한 온기를 조금 더 품어보세요. 그 마음은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전해지는 방식으로 다시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쉽게 가까워지지도 단번에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정하게, 당신이 먼저 가볍게, 당신이 먼저 느긋하게 관계를 대한다면 그 느긋함은 며느리에게 안심이 되고 그 안심은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